오늘 새벽, 당신은 몇 번 일어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눈을 감자마자 또 소변이 마렵습니다. 아직 몸은 이불 속에서 따뜻한데 발은 이미 차가운 바닥 위에 내려서 있습니다.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가고 돌아와 다시 눕습니다. 그리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팔다리는 풀린 것처럼 힘이 없으며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마치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셨나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겨울이면 원래 이러는 거야.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참고 넘기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30년 이상 내과와 신장내과 분야에서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매년 겨울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얼굴만 다를 뿐 이야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밤이 두렵다. 잠드는 것이 두렵다. 낮에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건 그분들 대부분이 이걸 당연한 노화라고 여기며 몇 년씩 그냥 버텨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왜 겨울에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지는지, 그 진짜 원인을 이해하면 비싼 약 없이도, 복잡한 치료 없이도 생활 속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잠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추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생존을 위해 항상 약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려 합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피부와 손발끝의 혈관을 좁혀서 심장과 뇌 같은 핵심 기관의 혈액과 열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겨울에 손발이 유독 차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호 반응이 신장에게는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혈액이 몸의 중심으로 집중되면 신장은 체내 혈액량과 수분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착각합니다. 신장의 역할은 수분을 조절하고 혈액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수분이 남아돈다고 판단하면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 그 수분을 배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유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추위에 신장이 잘못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낮 동안의 손상을 회복하고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밤새 잠들지 못하고 계속 일하도록 강요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의 여과 단위, 즉 네프론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간요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낮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발목이 부어오르고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만성 신부전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줄이기 위해 이뇨제를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이뇨제는 신장을 더 혹사시킬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억지로 물을 짜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경계 상태가 풀려야 합니다. 신장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스스로 리듬을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몇 해 전
경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살던 노인을 진찰한 기억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을 최병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들이 그를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요. 새벽 한두 시면 꼭 한 번 깨고 어떤 날은 3번, 심한 날은 4번까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이엔 다 이러려니 하며 수년을 그렇게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틸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어느 순간 또 깨야 한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방 안에 작은 요강을 준비해두기도 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진찰하면서 확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변에 약간의 거품이 있었고 발목에 가벼운 부종이 있었으며 손발이 늘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이미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신장이 차가운 환경 속에서 매일 밤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준 의사는 처음이에요. 신장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먼저 강조합니다. 신장을 더 차갑게 만드는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매일 하면서도 그것이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욕탕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기분도 좋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둔 방이라도 욕탕보다는 서늘합니다. 확장되어 있던 혈관은 갑자기 수축하고 몸은 다시 방어 상태로 돌입합니다. 혈액이 중심부로 몰리고 신장은 또다시 수분 과잉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결과는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목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너무 가까운 시간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짜고 국물 많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겨울 저녁,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나 뜨끈한 곰탕은 몸을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나트륨 처리 능력은 떨어집니다. 짠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그 소금을 희석하기 위해 체내 수분을 끌어모읍니다. 이 과정이 주로 밤사이에 일어납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저녁에 소금을 많이 먹었다면 신장은 밤새 그 소금을 처리하느라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밤에 물도 안 마셨는데 소변이 마려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바로 이 나트륨 과부하가 핵심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잠잘 때 발과 발목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추위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혈관이 즉각 수축합니다. 이 수축 반응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침실이 따뜻하다고 해서 야른 양말만 신거나 아예 맨발로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이 조금이라도 차가워지면
신장은 이미 경보 상태에 들어갑니다. 야간뇨가 잦아지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발이 밤새 식어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최병철 씨에게 이 세 가지를 설명했을 때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다 매일 하고 있었네요. 매일 밤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씻었고 저녁 밥상에는 언제나 국이 있었으며 잠잘 때는 불편할까봐 얇은 양말만 신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멈추세요.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치료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해가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세 가지 실수를 멈춘 다음 저는 최병철 씨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댁에 무가 있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농사 짓는 집에 무가 없을 때가 어디 있냐고요. 무김치도 있고 무국도 있고 말린 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는 한국 어느 집 부엌에나 있는 가장 평범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이 채소가 겨울철 신장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지 제대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추운 계절에 무를 가장 많이 먹어온 것은 단순히 보관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무는 겨울 신장을 위한 자연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를 차가운 성질의 채소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피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무는 서늘하지만 익힌 무, 특히 국으로 끓인 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 따뜻함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아랫배와 허리 부위로 퍼져나갑니다. 신장이 내부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추위로 인한 방어 반응이 서서히 풀립니다. 과도한 소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신장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무에는 디아스타제를 비롯한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 장이 편안해지고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장과 신장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가득 차 있으면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신장과 방광을 눌러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장이 편안해지면 신장도 함께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에는 칼륨과 비타민C도 적당량 들어있어 체의 균형을 돕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뿌리 채소처럼 혈당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 여과의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몸에 아주 잘 맞는 식품입니다. 저는 최병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 식사 때 담백한 무국 한 그릇을 먹는 것입니다. 절대로 짜게 끓이면 안 됩니다. 소금을 최소화하고 맑은 육수에 물을 얇게 썰어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적당히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소화 효소가 파괴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작은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배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신장의 따뜻함과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국이 당기지 않는 날에는 참기름과 마늘을 조금 넣어 볶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기름은 가벼운 항염 작용을 돕고 영양 흡수도 좋게 합니다. 저녁밥과 함께 먹어도 부담이 없고 갈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밤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 생무는 피하십시오. 일부 어르신에게는 생무가 오히려 복부를 차게 만들 수 있어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목적과 어긋납니다. 처음에 최병철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싸고 흔한 걸로 수년간 이어진 문제가 좋아지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장은 비싸고 싼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장은 오직 적합함에 반응할 뿐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 그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4일 동안 그는 여전히 밤에 깼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달라졌습니다. 3번이던 것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떤 날 밤엔 한 번만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가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몸속에서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속이 계속 차갑게 느껴졌는데 저녁마다 무국을 꾸준히 먹은 지 며칠 지나자 그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고요. 그것은 신장이 더 이상 계속 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신장이 밤에 쉬기 시작하면 변화는 야간뇨에서만 멈추지 않는다고요. 잠이 깊어지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며 낮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최소 1주에서 2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은 즉각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철 노년의 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합한 단단한 기초입니다. 한 달 후, 최병철 씨가 다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졌고 얼굴의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잠 못 자던 사람의 눈빛에서 흔히 보이는 그 무거운 피로감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을 잡니다.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생겼어요. 그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화장실을 덜 가게 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이제 몸이 편안하게 풀린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장도 함께 안심하고 쉬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이 올바른 조건으로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저녁에는 짜고 국물 많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신장의 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잠잘 때 발과 발목, 그리고 허리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두꺼운 양말을 신고 필요하다면 핫팩을 발 아래 두십시오. 셋째, 저녁에 담백하게 끓인 무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짜지 않게, 오래 끓이지 않게, 작은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밤마다 3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한다면, 소변에 거품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발목이나 종아리에 자주 붓기가 생긴다면,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자연적인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너무 많이 손상되기 전에 빨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노년의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라는 알림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참고 넘기는 사이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왔습니다. 신장이 정말로 심각하게 손상된 뒤에야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최병철 씨가 진료실을 떠나던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장 고마웠던 건 약이 아니었어요. 제 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며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겨울밤은 더 이상 눈을 감는 순간마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몸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따뜻함과 안도 속에서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